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아침 방송이나 라디오 이런 데 나와가지고 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말이죠. 네. 국정원장을 마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네요. 저는 공개적인 협박이라고 나를 봤어요. 건드리지 마라. 그렇죠. 저 양반이 무슨 보험이 필요한가? 이번에 국정원에서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하는 건을 보고 아, 이 양반이 이런 네. 사태를 예견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박지원 원장은 국정원장을 이렇게 네. 하신 분인데 네.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 서해에서 숨진 이대진 씨 네. 사망 원인을 가지고 월북이다 뭐 그거 가지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형님인 이래진 씨가 예. 저희 방송에도 한번 나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모자 쓰시고 그 해에 2020년 그 해에. 근데 이렇게 얘기가 막 되고 있는데 또 그 저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뭐 아침 방송이나 라디오 이런 데 나와가지고 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착각을 했냐면 아 이거는 박지원 원장 때가 아니라 서훈 국정원장 때겠구나. 아, 그러니까 자기 때 일이 아니니까 저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구나. 너무너무 자유롭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길래 아니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살펴보니까 박지원 원장 본인 재임 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서해 해수부 공무원 돌아가신 게 2020년 9월이고요. 맞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국회의원을 하다가 2020년 4월 그 총선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목포에서 출마했다 떨어지고 약간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어 있는데 국정원장 자리를 제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6월인가 7월에. 네, 저는 이 놀라웠던 게 네. 사실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을 가는 것도 매우 놀라웠지만 네. 실제로는 또 재임 시에는 저 누구죠? 여성 저 제보 사주 조성은 씨 예, 하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도 엄청 나와서 정말. 사실 말년에 망신살을 예. 톡톡히 그렇습니다. 누렸는데 저는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 역사상 말이죠. 네. 어느 국정원장이 국정원장을 마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처음 봤습니다. 예, 저는 정말 제 머리털나고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국정원이 뭡니까? 국정원장은 네, 대한민국 스파이들의 네. 대장이에요. 예, 스파이 대장. 맞아요. 근데 스파이 대장이 나와가지고 마치 자기는 다른 사람들 모르는 정보를 다 아는데 네, 비밀 보호 때문에 얘기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서 무슨 얘기부터 했습니까? 뭐 조남파에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게 까지면은 이혼 당한다, 망신 당한다 그 얘기 나왔었죠. 그러니까 어떤 못해보면 국가정보원이라는 세금을 들여서 네, 국가에서 키운 그 스파이들, 뭐 스파이라면 좋게 보고 나빠게 하니까 그냥 기능적으로 입수한 정보들인데 그 기능들을 자기 방송에서 시간 때우기용으로 우스개용으로 그렇게 소비하는 국정원장 한없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우스개라고 안 봤고요. 예. 저는 일종의 협박이라고 봤어요. 협박. 네. 진짜 협박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공개적인 협박이라고 나를 봤어요. 건드리지 마라. 그렇죠. 내가 다 봤거든. 예. 그래서 저는 저 양반이 무슨 보험이 필요한가라는 얘기를 사실 그 순간에 확 그렇구나. 깨달았었거든요. 예. 한 단계 더 들어가신 거예요. 예, 저거는 일종의 농담을 가장한 네. 우스개를 가장한 협박이구나. 음. 이 파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많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 나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내 파일도라고 생각을 할 수 궁금하겠죠. 있었고 네. 특히나 그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파일, 이재명 파일, 뭐 저 홍준표 파일, 저는 이런 파일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권력자들을 향해서 나 국정원장 끝났지만 나는 건드리면 안 돼라는 사인으로 저는 들었는데 사실 이번에 국정원에서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하는 건을 보고 이 양반이 이런 네. 사태를 예견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전에 많은 국정원장들이 사실은 감옥에를 갔고 네. 그 과정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그분들은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아무리 들이대도 네. 검찰에 가서 밝힐 걸 밝히겠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했지 이렇게 시시콜콜 지금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지원 전 원장은 방송에 나와서 아니 서버에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걸 누가 지우겠냐, 누가 국정원 원장이나 직원이 감옥 가려고 그 짓을 왜 하겠냐,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라고 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바르바르를 지금 받아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 그 지금 그냥 이 고발을 예. 그냥 뭐 국민의힘이 한거나 한 게 아니고 국정원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지난 정부 이제 새 정부 국정원에서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대로 네. 조사를 했고 네. 그 제대로 조사를 했더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그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과연 이게 맞는지 한번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아까 2020년에 이분이 네. 선거에서 떨어지고 그 7월달에 서훈 당시 국정원장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이었던 서훈 국정원장이 자, 국가안보실장으로 가게 됩니다. 네. 국가안보실장으로 가면서 국정원장 자리가 비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이제 박지원 원장을 부른 거죠. 어쨌든 이제 국회에서 이제 활동할 근거를 잃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직후에 올린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오.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과에 대한 충성을 서약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겁니다. 이게 지금 남아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었다는 통보를 청와대로부터 받았습니다. 만약 공식 임명받으면 각오를 밝히겠습니다. 먼저 최초의 소회를 밝힙니다.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정원은 그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고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그 정보를 관리하고 그 활동을 하고 해야지 대통령 개인 어떤 정파 개인을 네. 위해서 설사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게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역대 이제 국정원장들을 비판했던 게 국가에 봉사하지 않고 정권에 정권을 봉사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비판을 했었던 거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분이 역사와 윤석열 대통령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예. 라고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 안 있었겠죠. 근데 저분은 저렇게 써놓고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저걸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 서해 바다에서 우리 공무원이 그 떠다니다가 표류하다가 30시간 이상 표류하다가 북한 관측병에서 총을 맞아서 숨지고 그 증거까지 소각됐다. 이런 정보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정황 정보들 그 사이에 올라간 감청들 국정원이 다 파악하고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자 판단을 할 때 기준이 역사냐 국가냐 문재인 대통령이냐 이 세 개를 기준을 삼아서 할 건데 저분의 기준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를 저 페이스북 글로서 스스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 원장만큼 좌우를 넘나들면서 뭐 기자 영역에서 정치인 영역에서 발이 넓으신 분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저는 제가 보는 한은 정말 발이 넓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발이 넓다는 거하고 여기저기 걸친다는 거하고 저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은 지금 국정원장 그렇게 마치고 와서 자, 내 안에 내가 많은 파일 봤는데 뭐 큰일 나겠더라, 누구 이혼당하겠더라 이런 협박성 발언. 저는 협박이라고 보는 협박성 발언했고. 낄낄거리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최근에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일종의 저는 구애를 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에서 이렇게 그 왕비에게 인사하고 나서 이렇게 팔을 흔드는 장면. 네네. 그걸 뭐 갖고서 장갑 낀 거. 네네. 얼마나 사람을 뭐라고 했으면 주눅이 들어서 저렇다. 네. 라고 또 굉장히 이게 실드 치는 발언도 하고 보호해주는 또, 발언. 예. 그리고 뭐 멋있지 않냐. 또 예. 이런 실드 치는 발언도 하는데 저도 기억이 실제로는 납니다. 굉장히 인심 쓰는 발언인 것처럼 들리지만 저는 실제로는 그게 이거를 정말 뒤에서 백업해주는 발언이랑은 인정하는 발언이랑은 저는 또 다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본인이 살아야 한다는 감정으로 굉장히 현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저는 솔직히 듭니다. 사실 이분이 뭐 여러 가지 DJ 때 대북 송금 때문에
대북 송금 사건 때문에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받은 과정에서 나온 그 재벌들한테 네. 돈 받은 것 때문에 그 감옥에도 갔었고 꽤 오래 살다가 네. 그 노무현 정부 때 감옥에 간 거예요. 대북 송금 특검 때문에. 대북 송금 특검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감옥에 갔고 노무현 정부가 끝나기 직전 그러니까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패하고 1월에 사면을 받습니다. 네. 그렇게 사면을 받아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쪽 진영에서 사면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어떻게 빚을 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사람이었다가 그 또 친노하고는 거리를 두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감옥까지 대북 송금 특검 때문에 간 건데 다시 자기를 구해준 또 친노.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여러 정치 진영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또 윤석열 이제 대통령 쪽에 이제 상당히 또 친화적인 가까운 듯한 태도를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그런 들어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분은 힘 있는 자의 배려로 살아온 분이라고 지금까지 저는 계속?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을 갈 때 왜 되게 미국을 가는데 지금 그때 당시 미국에서는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게 맞느냐, 이걸 받아주는 게 맞느냐 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뉴욕 타임즈 기자를 먼저 한국에 데리고 와서 인터뷰를 하고 되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한국 기자가 먼저 미국 대통령, 미국 기자가 한국 대통령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짜잔 만나서 큰 그림 나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과거에 그 정상회담이 있을 때의 그림이었거든요. 네. 그때 정말 그 뉴욕에서 가발 업체를 하던 박지원 사장이 뉴욕타임즈 기자를 어떻게 해서 데리고 왔더라. 그래서 굉장히 그때 고마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당시에 그 핵심에 있었던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럼 전두환 정권에 상당히 좀 공을 세운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굉장히 그 부분을 고맙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이렇게 인생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한 명만 제대로 잡으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여러 상태에서 몸으로 저는 체험하신 분이다라고 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예. 그 지금도 사실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2020년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 서훈 전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으로 가고 이분이 국정원장으로 그러면 왜 왔을까? 네. 당시 기사들을 보면은 당시가 문재인 정부가 거의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대북 그 북미 회담, 네. 그다음에 남북 회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노이 노딜 직후에 상당히 이제 흔들리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흔들리고 있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딱 보니까 박지원이 보이는 거예요. 네. 왜? DJ 때 대북 특사로서 누구보다도 많이 활동을 했고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맞습니다. 심지어 대북 송금에도 관여가 대북 송금 특검 때문에 수사도 받고 그 때문에 감옥에도 갔다 왔잖아요. 네. 누구보다도 그렇다면은 북한 문제 경색된 네.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맞습니다. 전문가로서 예. 픽업이 됐을 것 예. 같고 그러면서 뭐 국정 개혁 이런 거 했겠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해수부 공무원 사건 때문에 고발을 당했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 수사에 만약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궁금한 게 그것만 있을까요? 물론 수사는 그걸 하겠지만 네. 다른 것들도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게 과거에 이제 서버 교체 작업도 있었고 네. 그때 왜 서버를 교체했는가 하는 의문들은 지금 아직도 계속 남아 있는 예. 거거든요. 그리고 또 민간인들이 그때 들어와서 서버를 열어서 자료 검색 마구 했었던 맞아요. 사건들. 그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예. 우리 정보 다 털렸다 뭐 이런 예. 얘기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사실은 국정원이 지난 5년간 얼마나 털렸나 하는 네. 것들을 사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시점도 예. 사실은 요 정부로서는 이 공무원 사건이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종전선언을 앞두고 서두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거 정말 큰 짜잔 해갖고 뭔가 남북 관계의 모멘텀을 새로 좀 만들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떡 터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 네. 라는 그런 심리적 초조감 같은 것들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이제 계획을 위해서 국민의 한 목숨을 정말로 네. 저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들을 하고 있는데 이 수사가 사실은 이제 보통 수사는 아닌 게
국정원장을 고발을 해서 그러면은 박 전 원장이 지금 80인데 네, 모든 것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감옥에 가겠습니다.라고 하실 분이거나 할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를테면은 이게 기록을 지웠다, 네. 의도적으로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직권남용의 문제가 네. 될 거고 정말로 이 개념을 더 확대하면 뭐 여적죄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문득 이게 미국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이제 반역죄라는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았을 거고 이 누구든지 항목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꾀하거나 네. 적과 유착해 미국 내외에서 도움을 주는 자는 아, 사형 또는 5년생의 징역, 1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게 이런 지금 이제 미국의 네, 이런 이제 규정이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아무리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상태라고 하더라도 종전 선언했죠. 종전이죠. 하더라도 지금 이런 것들은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인륜 범죄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태는 결국은 저는 이 사태는 이제 이 고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결국은 상부가 누구냐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사이기 때문에 평산마을에 계신 분은 다시금 또 매우 불안한 좌석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참 이게 예, 지금 생각하지만 참 만약에 이제 이게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렇죠. 묻혔죠. 묻히고 그냥 네, 가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 아마 한 90%는 해수부 공무원 그 사람 월북했다며 월북하다가 북한에서 뭐 쏴 죽이고 불태워 죽인 거라며라고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걸 예. 수도 있죠. 예, 정말 그 어느 억울한 한 사람의 죽음을 제대로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 이거는 정말 국가 권력이 바뀌어야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